음. 안녕하세요. 저는 EX 사업하고 있는 고혜진입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항상 이 줌 미팅 할 때는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갑자기 멘붕이 탁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머리 카카오톡. 예뻐요.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을 로그아웃을 하고요. 자꾸 시끄러우니까.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제 EX 회원들은, 우리 회사 AI가 알려주는 차트를 가지고, 코인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제가 우선은 일단 설명 드릴 동안 얼굴을 보면서 좀 할게요.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AI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제 선물 거래나 아니면 직접 코인을 사는 현물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남기고 이제 그런 일을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코인이 뭔지 모르겠다. 코인이 뭐야?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런데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나하고 맞는 강사들의 그런 전반적인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비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어, 그 사업 설명 때 많이들 해주시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알려주는 AI가 보내주는 시그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는지 그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시중의 트레이더들은 많은 보조지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 차트도 보조지표를 클릭만 하면 볼 수 있게 다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보조지표들은 말 그대로 보조지표고요. 우리가 돈을 내고 EX 차트를 구독해서 보는 이유는 AI가 알려주는 시그널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을 하실 때 가장 그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AI가 알려주는 시그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할지 그 기준이 시그널이어야 돼요.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시그널하고 반대로 역추세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항상 기준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반대로 갔을 때 어떤 기준에서 내가 손절하고 나올지.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정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하실 때는 시그널을 기준으로, 시그널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1단계에서 1단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트레이딩을.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뭐든지 체계적으로 배워야 기초가 탄탄해야 실력이 빨리 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물론 급하지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힘들 때 이 EX라는 차트를 알게 됐고 뭔가 차트를 딱 보니까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자꾸 이제 시그널이 바뀌는데도 손절하기 싫으니까 버티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아, 단계별로 배우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많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긴 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준 게 바로 유명 대표님의 시바진 어고라는 거래예요. 그래서 시바진 어고라는 거래는 가장 기초적인 오늘 차트를 구독한 사람도 바로 거래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우습게 넘겨서는 안 되는 트레이딩이라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바진 어고의 1단계를 진짜 탄탄하게 뭐한 달에서 두 달 이렇게 딱 탄탄하게 내가 거래를 한 거래 일지를 매일매일 쓰면서 시바진 어고의 1단계를 잘 다지시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모든 보조지표를 가지고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것저것 막 섞어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처음엔 잘 되는 듯 싶다가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이 병아리반에 들어오실 때 이미 구독을 한지 몇 개월이 지난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수익이 잘 나다가 자꾸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손실은 계속 나고 이제 막 그래서 힘들어서 다시 병아리반 1단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뺑뺑 돌아가지 마시고 1단계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는 대로 가면 이제 헤매지 않고 기초를 탄탄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단계 시바진 어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인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할 건데, 코인을 우리 회사 EX는 오를지 내릴지 신호를 보내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진짜로 코인을 사고 팔고 하려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물 거래, 그러니까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과 선물이 있습니다. 현물은 직접 내가 코인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금 사진을 그려놨잖아요. 금을 직접 사면 내가 예를 들어 금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그 금이 시가가 금 가격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를 들어 100돈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 100돈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나는 금 100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 100돈에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생각의 중심을 가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코인은 현물 거래를 하실 때는 직접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런 좋은 코인들을 내가 사면 현물로 거래하실 때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마음을 치중하지 마시고 그 코인의 개수에 중점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가격이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숏, 떨어진다는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얼른 팔고 떨어진다는 신호가 떴으니까 가격이 쭉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고 나서 저 밑에서 사면 1,000원에 내가 10개를 샀다면 팔고 다시 1,000원을 현금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쭉 내려갔을 때 사면 15개, 20개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그래서 현물은 개수를 중심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는 제가 여기다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해놨는데 이 선물을 이해하시려면 코인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 가격에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을 하다 보면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후, 3년 후에 진짜로 코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선물을 하면서 수익을 내서 선물로 좋은 코인을 꼭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현물과 선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현물은 투자의 개념이고요. 현물은 트레이딩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물은 내가 배를 갈라야만 동전을 꺼낼 수 있는 열리지 않는 돼지저금통 있죠? 네, 돼지저금통. 꺼내 쓸 수 없는 돼지저금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선물로 트레이딩으로 번 수익에서 일부를 계속 좋은 코인들을 사 모으는 그런 일을 동시에 트레이딩과 투자를 동시에 톱니바퀴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조금 처음이라 어설프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어, 내 자산을 불려 나가다 보면 리플이 몇 달 전에 600원이었던 게 지금 뭐 4,500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현물,
코인들이 어느 날 상승해서 가치가 상승했을 때 엄청 돼지저금통이 살쪄 있겠죠. 네, 그렇게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나라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 대표적으로 업비트나 빗썸이 있죠. 그런데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이거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예,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현물 거래만 되는데 우리 회사 AI는 여기 보시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차트에서는 내린다는 신호도 알려주잖아요. 오른다는 신호도 알려주지만 내린다는 신호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서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요 차트에서 우리 AI가 알려주는 시그널이 여기 있죠. 여기. S, 깜빡이는 시그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S는 숏, 떨어진다, 가격이 하락한다 뜻이고요. L은 롱, 가격이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신호도 주지만 떨어진다는 신호도 주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하시면 어, 상승장일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가격이 하락할 때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이 안전한 방법으로 원칙을 정해서 어, 그 선물 거래를 하죠. 그래서 선물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은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물로 내가 좋은 코인을 사놨다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 팔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을. 그러면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가격이 상승하면 나는 그거 손해보고 팔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다고 했지만 내릴 수도 있죠.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시그널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선물 거래는. 그래서 선물을 거래를 하실 때는 레버리지와 그다음에 시그널대로 한다는 그 두 가지의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레버리지를 3 이상, 2 이상 계속 5, 10, 100 이렇게 쓰겠다. 그럼 쓸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선물을 하지도 마세요. 배우지도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3을 쓰면 1년에 3번 청산당한대요. 예. 그러면 레버리지를 안 쓰면 안전하게 현물하고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거는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내가 레버리지를 자꾸 올려서 쓰다 보면 그냥 내 자산을 거래소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나는 내가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2 이상 안 쓸 거야. 3 이상 안 쓸 거야. 근데 초보는 3도 크게 하락할 때는 대응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만 쓰시고 아니면 안 쓰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는데 이 해외 거래소에서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가 못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쓰다 보니까 내가 안 보던 거래소잖아요. 안 해보던 일이고 안 보던 거래소고, 거래소창이고,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도 그랬거든요. 40대인 저도 그런데 50대, 60대 분들은 더 힘들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너무 복잡해 보여도 사실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눈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오히려 해외 거래소가 더 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처음 그 계단, 첫 번째 계단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계단만 잘 넘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눈에 자꾸 익힐 수 있도록 자주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면을 딱 봤을 때 거래소 화면에 이 초록색 버튼이 하나만 보인다. 아니면 빨간색 버튼이 하나만 보인다. 그거는 현물이에요. 자, 여기 바이, 살래, 팔래. 그걸 물어보는 현물 주문창이고,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보이는 게 오른다고 베팅할래, 내린다고 베팅할래. 예,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이게 선물 거래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처음 이 거래소 창을 이렇게 띄워보면요.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영어예요. 막 스팟, 뭐 퓨처스 다 영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창을 딱 켰을 때 맨 위에 여기 USDT라고 돼 있는 건 달러 기반이고요. 그 앞에 BTC, 뭐 XRP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코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앞에 BTC라고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 주문창이구나 보시고, 버튼이 이렇게 초록색이나 빨간색 한 개만 보이면, 아, 이거는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현물 주문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봤을 때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 오른다고 베팅할래, 롱으로 베팅할래, 숏으로 베팅할래 버튼이 두 개 다 있는 이 창이면 여기 비트코인 선물 게임할 수 있는 선물 주문창이구나 이렇게 화면으로 좀 구분을 하시다 보면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너무 왕초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면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고,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은 왕초보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문창에 보시면 여기에 3 곱하기라고 돼 있는 게 바로 레버리지를 입력하는 창이에요. 저는 이제 레버리지 2나 3을 쓰는데 지금은 2만 쓰거든요. 강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2를 쓰니까요. 너무 안전하고 손실을 볼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도 거래를 할 때는 막 5도 쓰고 3도 쓰고 그랬는데 점점 트레이딩이 익숙해지고 뭔가 이제 노련해지면서 점점 레버리지가 낮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3 이상 5, 7, 10 이렇게 높게 쓴다는 건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절대 높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3,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3이다 이 뜻이고요. 여기 앞에 아이솔레이트라는 거는 이거는 이 거래소, 해외 거래소는 지갑이 두 개가 있어요.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 그래서 이 지갑을 두 개를 격리를 할래 아니면 같이 쓸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이걸 나눠서 하겠다. 나는 선물 거래할 때는 선물 거래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만 이제 증거금으로 쓸 거고, 만약에 이걸 아이솔레이트 말고 클로스라고 딱 이제 선택을 하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쪽 그 선물 지갑에서 내가 조금 위험해졌을 때, 청산 위기가 왔을 때 현물 지갑에 있는 돈까지 증거금으로 쓰겠다. 뭐 이런. 그래서 약간의 어, 장단점이 있지만 초보들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격리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청산 위기가 왔을 때 클로스로 해놓으면 내 현물 계정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청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로 해서 격리로 해서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적응이 되고 좀 이해가 되셨을 때 이건 본인한테 맞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레버리지라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는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3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달러가 있으면 곱하기 3을 하면 300달러가 있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준 가격에서 오른다고 베팅을 했다고 해볼게요. 우리 AI, 우리 고야가 롱을 탁 띄워준 거예요, 시그널을.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 가격에서 올라간다고 롱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내 기준 가격에서 가격이 1%만 올라도 내가 레버리지를 3을 쓰면 3% 오른 효과가 나와요. 대신에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내려갔을 때 1%만 내려가도 3% 손실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이 나면 배로 나서 좋지만 손실이 나면 똑같이 배로 나기 때문에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항상 이상은 절대 안 쓰시는 걸로.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는 3 이상 되는 레버리지가 나오면 강퇴시키죠. 예. 그래서 요 주문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내가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이게 처음에 복잡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창이 무슨 창이에요? 현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여기 초록색 버튼과 빨간색 버튼이 같이 있는 건 오른다, 내린다로 베팅할 수 있는 선물, 게임, 예, 선물 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선물 주문창입니다. 선물 주문창이고, 격리, 내가 지갑,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을 나눠서 쓰겠다. 격리로 저는 선택해 있네요. 지금 캡처 화면이. 그리고 레버리지는 3으로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위에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정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작은 화살표를 딱 클릭하면 마켓이 나오거든요. 마켓은 시장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막 움직이고 있는 이 가격에 마켓을 한 다음에 탁 롱을 하면요. 지금 움직이는 가격에서 탁 주문이 체결돼 버려요.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게 기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가가 딱 체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리밋으로 한 다음에 1단계에서는 리밋으로 해놓고 기준가를 내가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자, 주문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시바진 어고에 그 거래하는, 선물 거래를 하는 첫 번째 트레이딩 방법이 시바진 어고라는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이 뜻이에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시그널이 롱에서 숏으로 바뀌었어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이 뜻이라 그랬죠. 자,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를지 내릴지, 롱으로 할래, 숏으로 할래, 그걸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 가격, 어디서부터 오를지, 어디서부터 내릴지, 그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 가격 두 가지만 결정하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 가격이 뭐냐면, 자,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현재가 여기인데, AI가 내가 결정해야 될 두 가지를 다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결정해야 될 게 오를지 내릴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AI가 여기 숏을 띄워주고 계속 숏이 유지 중이에요. S2가 유지 중이죠. 아직 L2가 안 떴잖아요. 그러면 숏이에요. 결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비트코인은 숏으로 베팅하래요. 알려줬죠? 그럼 기준 가격 어디서부터 숏인데 그거를 이 고야 라인이 기준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고야 라인이 현재는 요 파란색 가격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파란색 가격. 그런데 고야 가격은 파란색 가격보다 위에, 예, 요 가격이죠. 핑크색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고야 라인 가격까지 올라오면 숏으로 여기 왔다가 내려간다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할 때 지금 당장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왜냐면 지금 가격이 여기고 고야 라인 가격은 요 위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요거는 기다렸다 고야 근처에 왔을 때 바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예를 들어 시바진 오고를 해보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인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 숏으로 결정해줬죠, 고야가. 그리고 하나는 기준 가격, 어디서부터. 그 어디서부터가 고야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10만 426달러예요. 여기 고야 라인 금액이.
그거를 어디다가 입력하시냐면요. 자, 여기 주문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정가, 여기 있죠. 지정가. 요거. 지정가. 리밋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다가 고야 라인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고야 라인 금액 아까 얼마였죠? 차트 보시면, 네, 차트 보시면 여기 10만 426달러.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10만 426달러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금액에 얼마 정도 가지고 게임을 할 거야. 예를 들어 100달러를 가지고 하겠다. 100, 여기 뒤에 USDT 써 있죠. 그럼 이렇게 걸고 아까 차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롱으로 할지 숏으로 할지 내가 이제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비트코인 차트는 숏이었죠, 숏. AI가 알려줬죠. 그러면 여기서, 예, 숏.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코인 트레이딩의 첫 번째 시바진 오고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약을 딱 걸어 놔두잖아요. 걸어 놔두면 여기 오픈 오더라고 예약이에요, 이게. 예약에 이걸 쇼 딱 거는 순간 여기에 숫자가 1로 바뀌면서 내가 주문한 내용이 이 밑에 쫙 이제 기재가 되겠죠. 이렇게 쫙쫙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랬다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고야 라인에 딱 왔다고 해볼게요. 예, 고야 라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고야 라인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건 가격, 예약한 가격에 탁 캔들이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때부터 그때 체결이 된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수익.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가격을 여기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은 여기라 당장 체결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흘러 한 두세 시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고야 라인 근처에 와서 딱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이기는 거고요. 상승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하는 그 창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메모를 처음 해보려고 하니까 복잡하네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좀 지우고 다시. 그래서 예약 아직까지 내가 체결이 안 되면 예약 중일 때는 여기 오픈 오더의 숫자가 1이 되고요. 가격이 고야 라인으로 탁 와서 체결이 되면 다시 여기가 0이 되고 포지션에 1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지우나요? 잠깐만요. 지우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야 라인 근처에, 왜냐면 기준 가격이 항상 고야 라인이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차트에서 어, 가장 중요한 이 보조 지표가 1번, 고야 라인이에요. 고야 라인. 이 핑크색 선이죠. 핑크색 선은 뭐냐면, 회사가 수년간 코인의 시세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이 기준선을 알게 된 거예요. 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냥 쭉쭉쭉쭉쭉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어딘가 맞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격이 상승할 때도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가격이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그 맞는 선을 우리 회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고야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야 라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각도가 생기죠. 쭉 상승이 이어질 때 L2가 뜨고 AI가 오른다는 신호가 띄워주고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신호가 뜨기 전까지 시간이 한참 되면 고야 라인이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잖아요. 기울기가 생기면 훨씬 승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고야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을 때 있죠. 이럴 때는 횡보라고 하거든요.
이 횡보 때는 시그널이 자주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야가, 우리 AI 이름이 고야죠? 고야가, 어, 우리를 손실 보게 하려고 일부러 시그널을 막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이 횡보 때는 매집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력이 가격을 크게 내리거나 크게 올리려면 그들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횡보가 이어지다가 쭉 빠지죠. 그죠? 그리고 또 횡보가 이어지다가 또 빠지고 또 살짝 횡보했다가 쭉 오르죠. 이런 식으로 횡보 끝에는 뭔가 크게 움직이는 횡보 끝에는 횡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 때는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개미꼬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내리는 척 하다가 올리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거나 일반 이 시그널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력의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실 보니까 털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올리니까 롱인 줄 알고 롱으로 잡았다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미꼬시기를 하다가 한 방에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 때는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 게 AI가 못 맞춰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세력이 그렇게 포지션을 자주 바꾸는 거예요. 개미꼬시기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신호가 진짜 신호잖아요. 쭉 빠졌죠. S3가 뜨고.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가 마지막 신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호대로만 하면 돼요. 자, 숏이라고 AI가 알려주면 S3가 뜨면 고야에서 숏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잡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S3 떨어진다는 신호를 보고 요 시간에 숏을 잡았어요. 이 고야 라인 기준 가격에서 숏을 잡았더니 안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난 손실 중이에요. 손실 중이지만 고야가 이 이후에 아직까지 L2 올라간다는 신호를 안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버텨보는 거예요. 신호를 믿고. 그러다가 계속 손실 중이죠. 기준 가격보다 높이, 나는 떨어진다고 베팅을 했는데 가격이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 기준 가격에서, 그죠? 이 기준 가격에서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손실 중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익절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익절하고 나와서 다시 이때 또 잡는 거예요. 고야 라인에서 기준 가격에서 숏으로. 아직까지 L3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 뒤에 캔들이 없었겠죠. 이 시간이 현재였다면. 그래서 숏으로 베팅을 해서 여기서 또 한 번 익절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또 숏을 잡았죠. 잡았는데 L2가 딱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진다고 AI가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내가 포지션을 잡자마자 롱이 떴어요. 그러면 AI 세력들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만큼 손실 중이라도 이때는 L2라는 시그널, 반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돼요. 손실 중이지만 손절.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 익절, 두 번 익절했죠? 여기서 한 번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2가 유지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롱. 롱이 이제 시그널이 S에서 롱으로 바뀌었어요. 시그널이 바뀌고 진입한다. 어디서? 고야에서. 이번 시간에 못 들어갔죠. 고야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요 시간에 들어갔어요. 요 시간에. 네, 고야에서 롱 들어갔는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요 정도 왔을 때 익절. 그죠? 또 여기서 잡았는데 이번 시간에 올라간다고 분명히 AI가 알려줘서 고야에서 롱으로 잡았는데 내려가네요. 손실 중이죠? 그래도 버티다가 S2, 반대 시그널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또 손절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병아리반 1단계는 우리가 시바지노구를 병아리반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드리거든요. 1단계의 목표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에요. 1단계는 내가 몇 프로 수익을 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고 1단계는 이 시그널대로 해보는, 시그널대로 따라하는 연습이 바로 1단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소액으로 10만 원 미만으로 한 달,
한 달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3주 동안 내가 이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2주는 하셔야 돼요. 아니, 3주는 하셔야 돼요. 3주. 네, 21일 이상은 하셔야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널대로 손실 보지만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는 연습. 이게 트레이딩에서 가장 어렵지만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1단계 때 그 훈련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엔 좀 수익을 보다가 뭐 몇 개월 수익 본 거를 한 번에 다 청산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헛수고한 거죠. 그렇게 운에 맡기시면 안 돼요. 트레이딩은 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과 원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시그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대로만 하시면 손실은 2% 이내 아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익은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횡보 기간에서 조금 조금 손실 보는 거를 한 번에 다 수익 볼 수 있거든요.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시그널대로 안 하고 내가 조금 손실 보기 아까워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숏이었는데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근데 올라갔어. 그죠? 올라가서 여기 L2가 떴는데 손절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롱을 잡았는데 숏이 떠서 손절을 안 했으면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시그널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운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그널이 내가 진입한 반대의 시그널이 뜨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 때 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오른다 내린다는 깜빡이 시그널대로 이거를 하다 보면 어, 손실을,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고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게 거의 99%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노하우가 생기면, 이제 시그널이 바뀌겠네?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을 1.5단계에 배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횡보 때 진입을 해서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반대 시그널이 뜨기 전에 탈출할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탈출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쌓이면 손실은 굉장히 줄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기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지 노고의 1단계는 손절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시그널대로 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손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그널이 확률이 너무 높고 잘 맞으니까 요즘 병아리반 진짜 대표님들요, 장난 아니에요. 이따가 윤면 대표님 보여주실 텐데,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손실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병아리반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바진 오고의 1단계를 진짜 꼭 내가 어, 무조건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꼭 이제 잘 마스터를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요거는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차트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윤면 대표님한테 토스를 할 건데요. 오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해외 거래소 창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위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 버튼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선물 주문창이죠. 이거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자, 선물 주문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USD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달러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베팅을 해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주문창이고요. 여기 보면 코인 M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코인 M. 여기를 클릭하시면 달러가 아니고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늘리는, 코인 늘리기 하는 그런 주문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플을 내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플 10개를 가지고
우리 AI가 알려주는 시그널 가지고 롱숏 베팅,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선물 트레이딩을. 그러면 내가 롱으로 리플 10개를 가지고 롱으로 베팅을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딱 익절을 하고 나면 원래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데서는 달러로 리플이 팔려 포지션이 정리되고 달러로 딱 남아있죠. 그런데 코인엠에서는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나면 리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트레이딩을 안 하거나 그랬을 때 리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호재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리플이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내가 포지션이 안 잡혀 있어도 현물로 리플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겠죠. 달러 수익이 나겠죠. 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거니까. 그래서 코인 M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시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어,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데 코인엠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인엠은 코인을 가지고 코인 개수 늘리기 하는 계정이고 USD 여기 M 돼 있는 여기는 뭐죠? 달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선물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인엠 계정에 딱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면 CONT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어, 이거를 XRP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CONT 옆에 화살표를 딱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자, 콘트로 할래, BTC, 코인으로 할래 이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CONT 콘트라는 건 뭐냐면요. 콘트라고 읽는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소마다 계약되어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거래소마다 1콘트에 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지금 빙엑스에 보시면요. 빙엑스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코인엠이죠. 그런데 콘트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콘트에 10달러 돼 있죠. 예, 리플 코인 늘리기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CONT로 돼 있고 1콘트가 10달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거래소마다 이 단위, 1콘트라는 단위에 어느 정도의 그 달러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인 늘리기를 할 때는 이 콘트로 하지 마시고 뒤에 요거, 여기, 이렇게 코인 이름으로 XRP나 비트나 이런 식으로 이 콘트 말고 여기를 체크하시면 그때부터는 코인의 개수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리플을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업비트에서 지금 현재 오늘 낮에 이거를 투자 내역, 내 보유 자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 주문창에 리플이 수익 중일까요? 손실 중일까요? 요거, 현재.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익 중으로 보이세요? 손실 중으로 보이세요? 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수익 중이다. 손실 중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8,509원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수익. 수익률이 0.22%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 0.22% 수익 중이다. 그죠? 금액은 8,500원 이익 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거래소가 눈속임을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물을 하실 때는 내가 산 금액이나 이런 거를 거래 내역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플을 샀거든요. 이게 제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저가에다가 걸어놨었어요. 요거를 잠시만요. 어디다 걸어놨냐면 여기 고야 라인 밑에 요쯤이었나?
여기 저점에다가 여기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놓은 거예요. 현물로. 며칠 전에.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체결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체결이 여기서 이 가격쯤에서 고야라인 근처에서 S2가 뜨고 숏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걸어놓은 거라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체결이 딱 된 거예요. 매수가 된 거예요. 사졌어요. 리플이. 근데 가격이 쭉 내려갔죠. 계속 이렇게 이때 사져가지고 손실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리플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리플을 딱 받았더니 평단가가 쭉 내려가죠. 그죠? 평단가가 쭉 내려가서 업비트로 받은 리플을 제 바이낸스 계정으로 그대로 보냈어요. 받은 것만. 받은 것만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샀던 리플, 예를 들어 내가 리플을 300만 원어치 여기서 샀다고 해볼게요. 300만 원어치 산 리플은 손실 중인데, 중간에 내가 1000만 원어치 리플이 들어왔더니, 평단가가 쭉 내려오더니 그 1000만 원어치 리플을 그대로 바이낸스로 보냈는데, 300만 원어치 산 리플이 평단가가 여기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계속 수익 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거래소의 눈속임입니다. 저는 지금 수익 중이 아니거든요. 제가 산 가격은 여기인데 여기 샀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여기잖아요. 근데 수익 중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단가에 속지 마시고 현물 거래하실 때는 내가 산 금액과 그런 거를 거래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매수라고 돼 있잖아요. 매수 금액 체결 가격이 4,589원인데 현재 가격은 4,474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지금 낮은데 여기 주문창 여기 보유 자산에는 수익 중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평단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거래소가 약간 이런 눈속임도 있으니까 내가 산 금액이나 이런 그 현물에 대해서는 조금 메모하시면서 아니면 이 거래 내역, 체결된 거래 내역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리플을 요 단가에 샀으면 그 단가보다는 조금 올라갔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제가 그 시바지노고로 거래하는 차트 딱 하나만 보고 설명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항상 비트코인을 먼저 확인하라고 제가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비트코인이 커다란 힘이 있는 코인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재 S2가 깜빡이면 내가 굳이 롱으로 거래하기보다는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내려가는 하락하고 있는 코인을 숏으로 베팅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회사 여기 리스트에서 쭉 많은 리스트가 쭉 나오죠. 280개 정도의 코인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죠. 이 중에서 나는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향 숏만 거래할 거야. 그러면 이 고야 시그널이라는 게 깜빡이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S에다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숏이 뜬 게 하나밖에 없나요? 아, 변동 시그널에다 제가 체크를 했군요. 여기 고야 시그널 S를 딱 클릭하면 이제 S만 깜빡이고 있는 것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클릭을 해서 아무 코인이나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좋은 코인들을 거래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자, 시바진 어고 시그널이 S3예요. 그러면 롱으로 할래? 숏으로 할래?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숏으로 하면 되겠죠. AI가 S3, 숏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숏으로 베팅하고 G코인은 기준 가격이 여기 고야 라인 0.0246달러. 네, 그러면 0.0246달러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체결돼서 이게 숏이니까 고야 라인 맞고 내려갈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고. 그래서 리밋 가격으로 기준 가격 요거를 입력해 주시고 숏 거래하면 이제 시바지노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 보면 내가 체결된 다음에 수익이 나면 익절하고 나오시고 수익이 안 나고 반대로 고야 라인을 뚫고 캔들이 올라가면 시그널이 바뀌는지 확인하시다가 시그널이 롱으로 바뀌면 손절하시고 만약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수익을 주면 익절하고 나오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1단계 시바진 오고를 하시면요. 자, 들어가는 기준 가격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시그널을 가지고 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를 배우실 수 있고 익절하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 그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 흐름을 알게 되고 흐름이 숏에서 롱으로 바뀌기 전에 흐름이 읽을 수 있어요. 1단계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1.5단계까지 배우시면 내가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탈출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시바진 오고의 1단계에서 1.5단계까지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매일매일 쓰시고 병아리 반에 들어오셔서 일지만 작성해서 내시면요. 저희가 어떻게 잘못된 거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1대1로 코칭을 해드리니까 빨리 이제 실력이 늘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는 진입하는 방법, 기준 가격, 고야 라인 금액, 롱숏은 시그널이 알려주는 대로. 너무 간단해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트레이딩 하는 방법은 1단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 간단히 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윤민호 대표님한테 토스에서 오늘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러면 하고 내일 하시고 8시에 내일 8시에 1.5단계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뭐 간단한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거 켜줘. 마이크를 어떻게 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